지난해 합천을 찾아 원폭 피해 후손들에게 사죄했던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11일 김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화상을 입는 듯한 고통을 준다는 일명 화상벌레 목격담이 경남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거창구치소 건립과 이전을 결정할 주민투표가 시작됐습니다. 11일과 12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16일 본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해 유라일엘 지역주택조합에서 배임 등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해 합천을 찾아 원폭 피해 후손들에게 사죄했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이번엔 김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최근 최악에 빠진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일본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입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부산대 강연을 앞두고 들른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今、日韓関係が経済のみならず安全保障の面においても非常に最悪の状況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ことを強く憂いております。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역사의 진실을 이해하며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에둘러 아베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관계자들과 참배객들은 그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재직 중에 한일 우호 관계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셨고 우리 한일 관계가 조금은 좀 호전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토야마 전 총리가 경남을 찾은 건 지난해 합천과 지난 3월 거창 방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한국인 원폭 피해 생존자가 가장 많이 사는 합천에서는 원폭 피해자들에게 사죄했고 거창에서는 진정한 이웃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 있는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빌미로 아베 정권이 경제 도발에 나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한일 양국의 눈길을 더욱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스치거나 건드리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듯한 고통을 준다고 해서 일명 화상벌레라 불리는 청딱지 개미 반날개. 최근 전국에서 목격담이 나오면서 사람들을 긴장케 하고 있죠. 태풍 미탁 이후 통영과 김해 등 경남에서도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글입니다. 통영에서 발견한 일명 화상벌레, 청딱지 개미 반날개의 사진을 찍어 올린 겁니다. 김해에서도 화상벌레를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15층 높이 아파트 안에서 기어다니는 화상벌레의 모습이 동영상에 담겼습니다. 김해 곳곳에서 또 양산에서도 화상벌레 목격담이 연이어 나오는 상황. 이처럼 스치기만 해도 고통스럽다는 화상벌레 발견 신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는 없지만 각 지자체들은 신고지를 중심으로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저 비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낙엽 속이나 풀숲 쪽에 날지를 못합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 지침에 내려온 방역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 소독을 그렇게. 청딱지 개미 반날개의 성충의 크기는 1cm로 작지만 페데린이란 독성 방어 물질을 갖고 있어 피부에 닿은 뒤 하루가 지나면 부풀어 오르고 마치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또 밤이 되면 불빛을 따라 실내로 들어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접촉을 피하려면 방충망을 닫고 출입구에 살충제를 뿌려
벌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화상벌레를 발견했다면 즉시 읍면동이나 보건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기동방역반을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들 그 이제 보건소나 읍면동 방역반에서는 그 현장 위주의 그 이제 방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상벌레와 접촉하거나 물렸다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접촉 부위를 건드리지 않고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 치료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거창구치소 건립 찬반 갈등을 매듭 지을 수 있는 열쇠 중 하나인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16일에는 주민투표가 진행되는데요. 과연 6년여간의 모든 갈등을 풀어내고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구지은 기자입니다. 거창구치소 건립 원안이냐 이전이냐를 결정할 사전투표가 11일 시작됐습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주민투표에 개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6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갈등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봉합해보자는 지역민의 바람은 사전투표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투표 열기는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습니다. 이제 16일 날 바쁠 것 같아서 오늘 지금 시간이 잠깐 나서 미리 왔습니다. 워낙 시끄럽다 아닙니까? 많이 시끄럽고 빨리 좀 이래 이제 추진이 돼야 되지.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추진이 빨리 돼야 되지. 투표하는 날은 내가 너무 바빠갖고 미리 땡겨왔어요. 이게 너무 오래 끄잖아요. 그 창군에서. 그러니까 빨리 해결됐으면 좋은 마음으로 왔어요.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창읍을 비롯해 12개 읍면에 한 곳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지역민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경남선관위 선거정보와 거창군 선관위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1일 시작된 사전투표 기간은 12일 저녁 6시까지. 하지만 찬반 양측의 신경전은 물론 선거를 두고 잡음도 나오고 있어 과연 간신히 시작된 주민투표가 해답을 낼 수 있을지 거창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1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사전선거운동과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김 소장은 거창구치소 문제로 지역 민심이 양분된 상황에서 김 지사가 지난 추석 구치소 이전을 주장하는 관계자들을 만나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는 발언과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타파의 미타까지 올해 유독 잦았던 가을 태풍으로 경남 남해안의 피해가 컸죠. 계속되는 태풍으로 남해안 해안가와 섬 지역에는 온갖 육지 쓰레기가 떠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주민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수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섬 지역 실제 상황은 어떤지 시민 한 분 전화 연결해 자세한 현지 상황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영시 사랑섬에 거주하는 사랑섬 금팽마을 이장입니다. 네, 이장님. 최근 가을 태풍을 참 여러 번 겪었습니다. 혹시 사량도에는 피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이번에는 용태도 큰 피해는 없었고 농작물 피해가 조금 있고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쪽으로 많이 늦게 나가가지고 큰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큰 피해가 없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자, 그런데 앞선 태풍 미탁 당시에 많은 쓰레기가 섬 주위로 떠내려오면서 지금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면서요?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해양 쓰레기, 특히 뭐 스티로폼이나 양식장, 뭐 부자 같은 거, 그다음에 기타 뭐 부유물 같은 게 엄청나게 밀려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문제가 굉장히 골칫거리입니다. 섬지방은 특히 어떤 그 환경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선박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게 없어가지고 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 주민들이 직접 수거 작업을 벌인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의 사람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기 마을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그 청년회, 그다음에 행정 공무원들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나를 받아가지고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인력도 그렇고 좀 쓰레기가 좀 덩치가 클 경우에는 처리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특히나 이런 상황이 태풍이 올 때마다 반복되는 실정이라 참 안타까운데 시민으로서 행정에 바라는 점 있으시면 한 말씀 남겨주시죠. 뭐 시에서 안 되면은 도에서, 도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도 바닷가 섬 주변 이쪽으로는 뭐 바다를 청소할 수 있는 어떤 선박 같은 거, 뭐 기중기나 이런 게 달려 있는 그런 선박을 좀 지원해 가지고 바다를 항시, 그 저희 사랑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들이 늘려 있으면은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고 저희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그것 때문에 물고기나 어패류 같은 거, 조개 같은 종류들이 많이 폐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정부 차원에서라도 어떤 청소순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통영사량도 금평마을 정순기 이장과 남해안에 밀려온 쓰레기 문제 상황 짚어봤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지고 부서진 승용차. 여러 명의 소방대원이 힘을 모아도 끔찍도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10일. 남해고속도로 이지성 가락 나들목 인근에서 트레일러 운전자 41살 김모 씨가 정체로 멈춰있던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7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수습에만 2시간이 걸릴 정도로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다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부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내부는 검게 그을린 현장. 아수라장이 된 이곳은 김해의 한 스포츠 신발 매장입니다. 지난 9일 밤 발생한 불은 다행히 영업이 끝난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층 매장 140여 제곱미터와 신발 등을 모두 태우고 4,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를 뿜으며 타오르는 불길. 지난 7일 김해 생림면의 한 고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입니다. 이불로 40톤에 달하는 고무와 원료는 물론 공장 한 동이 불과 1시간 만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이런 화재가 그만 발생하길 바라봅니다. 계곡에서 벌어진 아슬아슬한 이 장면.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틀 동안 실종 신고된 80대 어르신의 구조 현장입니다. 아들과 양산 원동의 한 농장에 휴양하러 왔다 사라진 어르신은 다행히 농장 인근 계곡 절벽 나무에서 발견돼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에는 경찰과 소방, 의용대원의 드론까지 총동원됐다고 하는데요. 구조에 도움 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경남의 경찰 간부가 퇴폐업소를 이용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A경정은 지난달 부산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는 퇴폐업소에 출입했다가 단속 나온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 사실을 경남청에 알렸고 A경정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경남경찰청은 A경정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해 율하 이엘 지역주택조합에서 배임 등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연 창원지법 형사 2부는 업무상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와
분양대 행사 대표에게 각각 징역 9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조합장과 조합이사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이, 토지 매입 용역업체, 광고 용역업체 대표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건축사무소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업무대행사 이사 등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이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10일 막을 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상남도가 종합 4위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47개 종목 1,700여 명의 선수를 파견한 경남은 금메달 59개와 은메달 61개, 동메달 82개로 모두 202개의 메달을 목에 걸어 종합 득점 4만 109점을 기록해 서울과 경기, 경북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성적으로 경남은 19년 연속 상위권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철인 3종과 역도, 레슬링, 탁구 등 경남의 주요 효자 종목에서 종합 4위를 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올해 역도 남자 일반부 경남도청 소속 한명목 선수가 인상 67kg급에서 147kg을 들어올려 한국 신기록을 세웠고, 육상과 탁구 등에서도 10명의 선수가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8월 상정됐다 보류된 뒤 재상정된 경남 인권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일부 단어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거제시가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에는 노동정책 5개년 계획 수립과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노동권리 보호관 채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거제시는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해 가야 테마파크에서 아마추어 밴드들이 참여해 실력을 겨루는 밴드 페스티벌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밴드 16개 팀이 참여하며 매주 주말과 공휴일 1차 경연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들의 공연을 동영상으로 녹화한 뒤 심사를 거쳐 선발된 최종 3팀은 오는 26일 결승 무대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해군의 신형 잠수함과 LNG 운반선 등 1조 5,600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과 3,000톤급 잠수함 건조 사업을 1조 1,13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와 함께 미주 지역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4,465억 원에 수주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모처럼 이번 주말에는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조심하신다면 내륙에는 바깥 활동하기 무난할 텐데요.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남해안에는 강풍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갈수록 아침과 낮 기온은 모두 떨어지며 가을의 정취도 더 깊어지겠습니다. 태풍 하기비스의 간접 영향으로 해상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